진골추나 유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질병인 그 뇌졸중, 중풍이라고 하는데, 이 중풍이 생기는 원인, 중풍이 생기면 나타나는 증상,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 또 재활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풍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중풍은 이 천부경에서도 천벌이라고 할 만큼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 인간이 받는 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바로 치매와 중풍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만나지 않아야 될 그런 병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중풍은 왜 생기느냐 하면은 몸이 내 자신에게 주는 최후의, 그리고 최고의 회답성 체벌, 곧 천벌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바쁘고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몸을 좀 함부로 홀대하면서 저지른 잘못된 방법, 잘못된 식사 방법, 또 잘못된 수면 방법, 또 잘못된 배변 방법, 또 온갖 스트레스로 내 몸의 모든 부분들이 다 굳어버리고, 그런 몸을 방치하는 습관들, 휴식이 필요하고 그런 쉬어야 할 몸을 계속적으로 과로와 또 업무적인 굉장한 시달림은 받게 하는 그런 습관들이,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몸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통증이나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경고를 계속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사는 그 습관들, 급기야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또 우울증 등으로 우리 몸에서 더 강력한 경고, 또 SOS 신호를 계속 보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해버리고 계속 잘못된 생활 패턴을 이어왔기 때문에 내 몸이 회답성 체벌을 내려서 더 이상 몸을 쓰지 못하게 강제로 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중풍입니다. 곧 이 중풍의 원인은 잘못된 생활 패턴과 많은 스트레스, 그런 걸로 인해서 몸이 수없이 많은 경고를 보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해버린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병, 곧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성인병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받지 말아야 할 그 벌 중에 최고의 벌인 천벌에 속하는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중풍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그 내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뇌졸중이 생기는 형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혈관이 막히는 병과 혈관이 터지는 병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뇌경색과 뇌출혈로 분류를 하는데, 이 중풍이 발생되는 뇌의 위치에 따라서 또 증상이 또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은 주로 나타나는 부위는 중뇌동맥에서 발생이 됩니다. 이 중풍이 발생하면 몸의 반쪽이 마비되는 현상이 보통 같이 동반되는데, 얼굴, 사지, 몸속의 장기까지도 같이 마비가 발생됩니다. 얼굴이 틀어지고 혀의 반쪽도 마비가 되고, 그래서 말을 잘 못하고, 또 음식을 삼키는 근육도 마비가 생겨서 음식을 삼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음식을 삼키다 보면은 그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 버려서 폐렴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두 달 정도 지나면서 근력이 조금씩 돌아오게 되면 말도 할 수 있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약간씩 움직이는 동작도 되지만, 증상에 따라서 심한 경우에는 이게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아서 호수에 의지해서 사는 그냥 식물 인간 상태로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는 것보다도 더 무섭다고 할 수 있는 질병이 바로 그래서 중풍입니다. 중풍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서, 우리가 이 전까지 가장 만나지 말아야 할 그 두려워할 병이 바로 중풍이라는 것입니다. 중풍이 무서운 점은 이 신체적으로 마비가 되는 것, 단지 한쪽 신체가 마비되어서 내가 정상적인 신체적으로 활동을 못하는 제한이 있다는 그 부분만은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점은 바로 뇌, 인지 능력이 저하돼 버리고 나라는 사람의 자아를 상실해 버리는 점입니다. 7세의 지능으로 변해버리거나 성격 자체가 전과 다르게 바뀌어 버리기도 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이상 증상을 이 머리에서 같이 동반된다는 그런 점입니다. 우리의 뇌는 겉뇌와 그 속을 싸고 있는 그 속뇌, 이 두 부분이 서로 나뉘어서 작용을 하는데, 이 속뇌는 그냥 동물적인 본능, 그 부분을 담당하고, 겉뇌는 내가 생각하는 이성, 또 의지,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과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하며 내가 이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어느 정도 통제와 억제를 하고, 또 근육도 내 의지대로 수축과 이완을 해서 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중풍이 발생하면
주로 건뇌가 손상을 받기 때문에 이 기능들이 손실되거나 아니면 저하돼 버립니다. 이성과 의지, 본능을 억제하는 능력이 상실되거나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인지 능력의 저하, 상황에 따른 인간적인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되고 본래 성격도 전혀 딴 사람이 되어서 난폭해지거나 굉장히 우울해지거나 또 근육의 수축, 이완 이런 통제 기능까지도 저하되거나 사라져버려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내 의지대로 통제되지가 않으며 또 근력이 다시 이제 마비가 돼서 다시 근력이 돌아올 때는 이 근육이 통제에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근육 자체에 이런 강직이라는 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 강직이라는 것은 이 근육이 뭉치거나 경직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근육이 막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고 또 내 생각으로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손에 강직이 발생되면 이 손을 너무 억지로 꽉 쥐기 때문에 또 본인의 의지대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쥐고 생활을 하다 보니 피가 통하지 않고 그래서 손이 차가워지고 심지어는 손바닥에 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증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중풍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중풍이 생기고 난 후 내가 치료하고 또 재활하는 방법입니다. 중풍 치료의 핵심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우리가 심장의 병이 발생되는 것과 같이 보시면 딱 맥락이 맞습니다. 중풍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해서 응급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최대한 후유증을 남기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19를 통해서 골든타임을 최대한 앞당기는 겁니다. 내가 가족분이나 누가 아프게 돼서 내 차를 이용해서 또는 앰뷸런스를 불러서 가는 그런 방법은 굉장히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119를 불러서 빨리 응급실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또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또 의료기술을 좀 갖고 계신 분이라면 뒤쪽 머리나 머리 아니면 코 쪽에서 약간의 출혈을 시켜서 병원으로 이송시킨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가장 치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빨리 응급실로 가서 응급처치를 빨리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료는 사실 딱히 어떠한 그 묘한 방법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핵심은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골든타임을 잘 지켰고 또 어느 정도 이제 몸에 장애가 발생돼서 이제 지금부터는 재활해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중풍 환자는 인지 능력이나 자제력 이런 것들이 많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을 위해서는 주변에서 확실한 케어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항상 따뜻한 물과 음식은 필수이며 본래의 환자가 먹었던 식사량의 절반 이하가 가장 좋습니다. 과한 지방, 과한 단백질, 과한 당분은 반드시 절제를 해줘야 하며 이 환자는 스스로 바른 식습관을 지킬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반드시 그걸 좀 통제해주고 그 바른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됩니다. 이게 재활치료의 70%라고 생각하고 봐도 절대 과장은 아닙니다. 또 이미 이제 병원에 가서 재활이 시작되면은 그 병원에서 하는 재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근육이 경직이나 뭉치기 아닌 강직이고 건뇌의 기능 저하로 단기간에 재활하는 해서 나타나는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진골추나 유경안에서도 이 중풍 환자를 케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고 재활하고 이런 방법을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활하는 방법은 몸 전체의 순환과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흉추의 6, 7, 8번을 가장 중요시해서 교정하고 그리고 건뇌의 기능 향상을 다시 원활하게 하게 되기 위해서 대취혈 순환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순환이 잘 되게 도와주는 그런 케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강직이 조금씩 완화가 됩니다. 그런 후부터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비된 쪽 근육을 하나씩 신경이 원활히 흐를 수 있게 근육들을 스트레칭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주의할 부분이 마비된 쪽 팔은 중풍이 생기면서 이쪽에 있는 근육, 삼각근을 비롯해서 회전근개 근육들이 다 근육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어깨가 밑으로
탈골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환자로 하여금 탈골된 이 어깨부터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어깨를 들어올리는 운동을 시켜서 그 어깨의 근력을 만들어주고 재활이 바로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미 탈골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력만 씌운다보다는 계속 어깨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팔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의 원활함을 위해서 이제 사각근이나 또 여기에 애과신경 라인을 잘 관리해 줍니다. 제가 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실습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풍 환자의 마비된 쪽을 보면은 이와 같이 어깨, 상완골이 이 어깨에서 탈골이 일어납니다. 이쪽에 있는 근력이 모두 상실되기 때문에 어깨를 이 상완골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서 이와 같이 탈골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재활할 때는 여기에 있는 근력, 삼각근과 이쪽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을 강화를 시켜서 이 탈골을 원래 상태로 먼저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깨를 으쓱 하도록 계속 이 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환자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같이 들어주면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혼자 으쓱 으쓱 하는 힘을 어느 정도 살려서 탈골을 자꾸 해결해 가야 됩니다. 다음에는 팔을 이렇게 옆으로 드는 이런 재활 운동을 시켜서 어깨가 정상 위치로 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재활입니다. 또 한번 해보세요. 이와 같이 재활 운동을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환자의 면역력과 그 다음에 순환, 여러 가지의 어깨와 이 목, 뇌의 순환을 좋게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흉추 7번입니다. 흉추 7번이 먼저 제자리에 서야 가장 기본 바탕의 교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6번, 7번, 8번 세 마디를 같이 교정을 해줍니다. 너무 달라붙거나 또 너무 벌어져 있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이렇게 변이가 되어 있거나 또 후만이 되어 있거나 이런 변이를 원래 제자리로 간격도 비슷하고 좌우도 일직선상에 놓이게 하고 높이도 비슷한 수준에 맞게 교정을 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에 있는 근육을 충분히 고타법을 실시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근육을 충분히 다 풀어서 뼈가 쉽게 교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간격이 만약에 너무 좁다 하면은 간격을 벌려주는 교정, 또 간격을 벌려주는 교정을 통해서 간격이 정확히 대부분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좌우 변이. 만약에 7번이 우측으로 변이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변이에 맞게 7번을 정확히 변이가 된 반대로 이렇게 해서 변이가 좌우측 변이까지 충분히 다 교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높낮이. 대부분 7번이 변이가 일어날 때는 후만 변이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기타 다른 변이도 있지만 후만 변이가 있을 때 가장 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때는 후만이 되어 있는 뼈 자체에다가 이와 같은 교정법을 써서 높낮이를 서로 비슷하게 맞추면은 일단 우리 몸의 기초가 되는 면역력과 순환의 가장 기초가 되는 흉추 7번이 이미 교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정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중풍 환자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경추 7번 교정입니다. 경추 7번과 흉추 1번 사이에 있는 이 대추혈이 순환이 잘 돼야 중풍 환자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주변 근육을 충분히 다 이완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팔로 가는 신경이 원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고타법을 충분히 실시해주면은 여기에 충격을 해서 손으로 전달되는 신경들이 뜨끔뜨끔 하면서 계속 신경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더 순환이 잘 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경추 6번부터 흉추 1번 사이에 충분한 고타법을 계속 실시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경추 7번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이 중풍 환자는 후만입니다. 후만이기 때문에 그 후만 변이를 잘 잡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좌우측 변이를 먼저 측정을 통해서 만약에 우측으로 중풍이 왔으면 우측으로 변이될 확률이 크니까
우측으로 측정을 해서 우측으로 변이 됐다면은 좌우측 변이를 먼저 교정을 해서 일직선상에 놓이게 하고, 다음은 이제 후만 변이를 마지막으로, 그냥 이 고타법으로 실시해서 후만 변이를 잡으려면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도구를 써서 후만이 되어 있는 경추 7번과 흉추 1번을 측정을 해봐서 후만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지그시 눌러서 이 후만 변이를 먼저 교정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눌러서 후만 변이가 어느 정도 교정이 됐다 하면은 마지막으로 망치 도구를 활용해서 계속 교정을 해나가다 보면은 눈에 띄게 팔이나 다리 쪽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던 어깨 탈골부터 시작해서 흉추 7번, 경추 7번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교정을 하게 되면은 근육의 스트레칭, 근육의 강화가 더 빨리 좋아지게 되고, 특히 경직이 아닌 강직이 일어났던 부분이 빨리빨리 강직에서부터 서서히 회복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정해 나가고, 다음은 하체와 각각 부분에 대한 근육 교정법은 차후 또 영상을 하나 더 올려서 자세히 중풍을 다스려가는 방법을 또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중풍은 우리가 겪지 말아야 할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정신과 몸을 헤어나올 수 없는 올가미로 묶어서 남은 인생을 가장 처절하고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너무나 잔인하고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중풍은 치료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신체 일부는 좀 정상으로 돌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미 상해버린 건뇌, 정신적인 부분까지는 정상으로 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많은 중풍 환우분들의 케어를 도와서 신체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호전되게는 도와드렸지만 정신적인 부분까지, 건뇌 그런 회복까지는 제가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중풍이 아예 치료법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중풍을 치료할 수 있는 정말 탁월하고 확실한 치료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합니다. 바로 여러분도 짐작하실 겁니다. 예방입니다. 예방. 지금껏 자연 발생적으로 중풍이 생긴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중풍은 후천적으로 내가 내 몸에 함부로 대어온 결과물이지 자연적으로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몸을 아끼지 않고 함부로 몸을 학대하고 아무렇게 대하고 그러다 보니 몸이 지칠 대로 지쳐버려서 젊은 시절에는 몸이 버틸 힘이 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나에게 반발하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중풍은 내가 어떻게 생활하며 내 몸을 어떻게 대했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나타날 수도 있고 평생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나는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고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영양분이 많은 음식을 골고루 먹고 먹여주고 또 그냥 먹지 말고 꼭꼭 씹어서 먹여주고 바쁘다고 몸을 너무 혹사시키고 과로에 시달리게 하지 말고 적당히 일 시켰으면 휴식도 주고 충분한 수면도 주고 이렇게만 해준다면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은 120살 넘었을 때는 제가 보장을 못하지만 120살 때까지는 절대로 중풍을 만날 일이 없다라고 진골추나 유경환이 보장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